와, 이건 그냥 치트키야. 말도 안 되게 편하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네요. 배달 보조 어플은 진짜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딴 거 더 필요가 없어요. 배달을 할 때 우리는 가끔씩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건 바로 내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예요. 배민 플러스, 쿠팡 플러스, 일반 대행에 종사하는 구네바리들, 즉 항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뺑뺑 도는 고인물 기사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부근으로 넘어가야 되는 순간들도 일을 하다 보면 분명 하루에 몇 번씩은 찾아오게 돼요. 특히나 배민 커넥트, 쿠팡 배달 파트너와 같은 프리 기사라면 리워드를 위해서 수락률 유지를 위해 내가 원치 않는 주문도 수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죠. 배달 일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의 경우에는 항구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조금만 벗어나도 거부감이 들고 꼭 초보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달 일을 오래 한 사람들도 나에게 있어서 덜 익숙한 지역이란 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불편함들을 한 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초보자가 본다면 초보가 아니라 바로 중수 레벨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팁을 얻게 될 거고요. 그 이상의 경력자들이 봐도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우리의 수입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배달 일은 당연히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간단해 보이는 이 일도 경력에 따라 수입의 기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길을 몰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일을 한다면 이건 엄청난 혁신 아닐까요? 길을 몰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면 될까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내비를 보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배달판에서 내비를 보지 말고 지도를 보고 길을 익혀라,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비의 오차입니다. 내비는 내가 도착한 부근 반경으로만 와도 종료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지도에 비해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내비를 볼 수 있는 서브폰이 없다면, 즉 폰 한 대로만 운용을 한다면 내비를 켜게 되면 우리는 배민이나 쿠팡 화면을 볼 수가 없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비용 서브폰을 추가해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배민, 쿠팡의 화면은 그대로 띄워놓고 서브폰에서 내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비를 통해 도착지 부근까지 왔다면 지도를 보고 정확한 건물을 찾으면 되니까 아주 편한 환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폰을 한 대만 사용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불편함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폰을 한 대로만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이 배민이나 쿠팡에서 다이렉트로 길 안내를 터치 시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GPS로 자동 세팅되고 도착지 또한 자동 세팅되어집니다. 하지만 서브폰으로 내비 이용 시는 출발지는 똑같이 GPS로 현위치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지만 도착지는 하나하나 손으로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배달은 시간이 금인데 저거 하나하나 다 손으로 수동으로 입력하면서 내비를 계속 사용한다면 당연히 수입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방향감을 익히면서 길을 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내비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 생긴 건데요. 근데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을 사용한다면 위의 불편함들을 전부 다 해결하고 내비에 의존하고도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가 되는 환경으로 세팅돼요. 바로 오토내비라는 어플인데요. 오토내비는 배민을 사용하는 메인폰에서 길 안내 터치 시 내비용 서브폰에서 도착지가 자동으로 세팅되며 길 안내까지 원터치만으로 어떠한 추가 터치도 없이 화면이 전환됩니다. 즉 내비 입력 시간이 아예 사라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오토내비를 연동시킨 배민 커넥트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민 배달!
이렇게 세팅된다면 우리는 지도와 내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고 서브폰에서 주소 입력을 하는 작업 시간마저 완전히 삭제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유배지나 내가 길을 모르는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또는 초보자여서 아예 길을 모르는 상태로 배달을 시작하는 상태여서 내비에만 의존하며 운전해도 시급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길을 몰라서 시행착오를 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오토내비 사용 시 어떻게 일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예 배달을 해본 적 없는 초보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주문이 먼저 들어와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럼 가게의 주소와 위치가 떠요. 그리고 길 안내를 누르면 가게 주소가 서브폰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길 안내까지 실행돼요. 내비를 보고 가게에 픽업을 갑니다. 픽업 버튼을 누르면 다시 손님 주소인 도착지 주소가 뜹니다. 그럼 길 안내를 누르면 다시 서브폰에 연동돼서 내비를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내비의 오차로 인해 도착지 주변 부근에 도착했을 때 내비가 그냥 종료가 되면 정확한 건물 위치는 지도를 보고 찾으면 좋아요. 전체적인 길들은 내비로 찾고 도착지가 가까워지는 부근으로 근접할수록 다시 배민 화면의 지도를 보고 정확히 찾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지도 보면서 건물 찾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짧게 알려드리자면, 지도를 확대하면 건물에 숫자가 써 있어요. 그게 신주소예요. 근데 배민 커넥트 고객 주소는 대부분 신주소로 되어 있어요. 구주소일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작성되어 있는 숫자를 보고 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주소는 한쪽 라인은 짝수, 한쪽 라인은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주소라면 어떻게 찾을까요? 신주소 아래 조그맣게 써 있는 부분이 구주소입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보기에는 작은 크기라서 구주소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도 어플에 구주소를 검색하면 신주소가 같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신주소를 다시 체크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오토내비를 이용해서 배민 커넥트를 실제로 수행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 저의 수익은 75,760원이고요. 미션비 30,000원을 포함한 뒤 세금을 뗀 최종 순수입은 108,856원이었습니다. 첫 콜을 완료한 시간은 17시 31분, 마지막 콜을 완료한 시간은 20시 19분으로 약 3시간 정도 운행한 것 같습니다. 물론 토요일 저녁이었다는 점, 그리고 중간에 비가 와서 단가도 높고 평소보다 일이 많았던 날이라는 건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날은 테스트를 위해 모든 오더를 오토내비에 의존한 채로 콜을 수행했습니다. 콜을 수행하고 제가 느꼈던 점은 오토내비를 사용한다면 내비에 의존해도 딱히 수입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지 않았고, 내가 덜 익숙한 지역으로 이동되는 주문이 와도 딱히 거부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비 목록에 내가 갔던 모든 주소지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유배지 콜을 배정받는다 해도 다시 예전 콜밭 쪽의 가게 쪽으로 주소 클릭만 하면 자연스레 유배지 탈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하면서 생각하는 걸 줄여주기 때문에 운전에 집중할 수 있어 안전에도 이점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핸드폰이 한 개인데 2개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겠다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딱 이게 얼마다라고 찝어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데이터 나눔이라는 유심칩을 사서 공기계에 장착하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데이터를 그냥 같이 공유해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브폰에서 전화나 문자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저렴하게 서브폰을 생성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 나눔 유심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고폰 한 대만 구매하시고 바로 장착해서 서브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내비를 사용할 경우는 내비를 항상 켜고 다니잖아요. 도착지를 도착해서 내비가 끝난다고 하여도 그냥 길 안내만 없을 뿐이지 내비는 계속 켜져 있거든요. 이러면 뭐가 좋냐면 후면 카메라 단속의 위험을 극도로 줄여줘요. 왜냐면 내비에는 후면 단속 카메라 위치를 계속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호 위반은 그냥 지키면 되는 건데 배달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후면 카메라 과속 단속은 이게 정말 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 몇 번 걸리면 돈 10만 원 우습게 나가요. 근데 내비를 항상 띄워놓게 되면 이 후면 카메라 단속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브폰에 길 안내를 하지 않을 때도 계속 켜두고 일하거든요. 이 후면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2개의 폰은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퀵서비스도 타야 해서 휴대폰 3개 씁니다. 제가 처음 배달할 때만 해도 저후면 단속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이륜차가 과속 단속을 잡힌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후면 카메라가 정말 많아요. 진짜 자칫하면 그냥 찍혀서 범칙금 날라옵니다. 근데 저거 몇 번 날라오면 진짜 중고폰 한 대 값? 그냥 나와요. 그래서 폰은 배달 일을 하면 저는 2개 정도는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오토내비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심사 승인을 대기 중인 어플이에요. 저는 관계자분께서 어플을 제공해 주셔서 한 달 정도 지금 사용 중이고요. 지금도 퀵서비스 할 때도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만큼 뭐 바이러스나 위험한 파일이 있다거나 이런 이상한 어플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오토내비의 이용료입니다.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 저 가격을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하루 비용으로 계산하니까 저런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에 저는 과연 이 어플이 나에게 하루 저 정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가를 따져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가격의 몇 배를 웃도는 가치를 준다고 3일 만에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출시 기념으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한 달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카카오 맵이 연동되는 모든 플랫폼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민 커넥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쿠팡은 연동이 안 돼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런칭 중이라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이기 때문에 아이폰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신청서 넣어주시고 이용해 보실 분들께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플을 이용할 수 있게 먼저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약간의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토내비를 사용하실 분들은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면 어플이 버벅일 수 있어요. 그래서 LTE 무제한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5G로 가면 더 빠르겠죠. 그리고 서브폰에 주소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구형폰이어도 버벅거려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램이 8기가 이상 되는 스마트폰 기종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값비싼 최신 스마트폰을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램이 8기가 이상 되는 삼성 스마트폰 기종을 정리해봤습니다. 메인폰과 서브폰의 기종을 최소 여기 나온 기종으로 사용하시면 끊김없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고 시세는 굉장히 넉넉히 잡은 금액이며 실제로 개인 거래 시위 이미지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서브폰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기종을 메인폰으로 사용하셔도 오토내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맵을 들어가셔서 홈 화면에서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설정창이 있습니다. 설정창을 들어가서 앱 설정에 있는 실험실을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니메이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 애니메이션 속도를 더 빠름으로 설정해 주시면 화면 전환이 아주 빨라지기 때문에 서브폰으로 주소를 보내는 과정에서 화면이 되게 빠르게 전환돼서 더욱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